안녕하세요. 약간 미쳐가지고 구독자도 막 거시기 하는 남자, 예술무대원 상무승 이재룡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황금 소나무를 또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어때요? 연록색으로 색감은 참 이쁘죠? 가까이서 확대해서 한번 보여주세요. 이파리. 확대. 네. 어때요? 네, 그러니까요. 좀 불안하네요. 좀 불안합니까? 이 소장하고 계신 분 인사 좀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대전 사는 거시기입니다. 거시기입니다. 시민이십니다. 거시기가 뭐 아까부터 거시기가 뭔가요? 거시기가 거시기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소나무를 지금 가지고 계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이 나무? 한 개월수로 한 18개월 정도. 18개월 정도 가지고 계셨다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깝깝해서 들고 오신 거죠? 그렇죠. 지금 뭐가 그렇게 깝깝하셨습니까? 이제 이걸 키우다 보니까 예, 분갈이도 안 됐고 예, 분생활을 너무 오래 한 것 같고 예, 그럼 뭐 안에도 테트도 쩔어 있는 것 같고 어디는 물이 가고 어디는 또 안 가고 그런 것도 있고 예, 근데 또 여기서 우리 예술 명품 액비를 쓰다 보니까 예, 야 이가 세력은 어디 좋지 않은 것 같은데도 예. 순이 뭐 수도 없이 터져가지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순을 제가 지금 가지마다 한 두세 개씩은 띄어낸 게 저 정도예요. 아, 그렇습니까? 오히려 근데 제가 볼 때는 3개짜리가 굉장히 많아요. 3개짜리가 많은데, 이게 3개짜리 이렇게 많으면은 나중에 나뭇가지 끝에서 다 뭉쳐버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2개, 제가 V자라고 그러잖아요. 네. 예, 세력이 약한 나무 같은 경우는 3개를 키워도 되는데,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3개짜리가 안 좋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2개가 정답인 것 같아요. 초보다 보니까 겁이 나니까 예. 더는 못 띄어내고 혹시 죽을 줄 몰라서 다른 걸로 대체하시려고 죽으면 그놈이 죽으면 딴 놈으로 대체하려고. 많이 남겨놓으시고. 근데 이제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액비를 쓰면은 또 부정화가 또 터나와요. 네. 그래서 그건 뭐 죽을 거 대비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액비를 쓰시는 분들한테 주어진 특권이에요, 그게. 자, 이 나무 이제 제가 감별을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뿌리빨이 엄청 좋은데 원래 이렇게 뿌리빨이 좋은 나무를 구하셨어요? 네. 그 위에가 다 덮어져 있던 거예요. 네? 위에가 전부 다 덮어져 있어요. 다 덮어져 있었는데 이걸 지금 걷어내서 뿌리빨을 드러나게 한 것이구만요. 네. 그럼 빨리 경매에다 내셔야지. 응? 이렇게 뿌리빨이 좋은 나무는 지금 제가 분생활을 얼추 지금 짐작을 해도 40년 내지는 5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40년 최소한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소나무 뿌리빨이 이렇게 잘 만들어지기가 힘들거든요. 팔방금. 예, 완전 팔방근에다가 나무가 굉장히 지금 이렇게 사방으로 한데 이런 뿌리빨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 뿌리빨을 보면서 또 하나 보는 것이 지금 뭔구니 태토가 쩔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는 소나무가 가질 수 있는 단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째, 이 태토를 털어주지 않으면은 대부분이 태토를 털지 않아서 생긴 문제예요, 이게. 태토를 털지 않고 물을 지금 굉장히 성실하신 분 같아요, 이 나무 관리하신 거 보면은. 그래, 꾸준하게 액비도 주셨던 것 같고, 물도 빠지지 않고, 정기적으로, 날씨하고는 상관없이, 비 오는 날만 빼고, 꾸준하게 주셨던 것 같아요. 네. 맞죠? 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나무가 지금 노랗게 습해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과습 상태라는 거예요. 이 과습 상태가 되면은, 나무는 굉장히 위험해지죠. 엊그저께 제가 이게 소개했던 명품 하나, 소나무 명품 하나도, 이 상태보다도 오히려 더 진했었거든요. 그 이듬해 가지 한두 개 날릴 폭 잡고 분갈이 해가지고 이제 결국 세력을 회복을 시켰는데 지금 이 나무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토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위험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테토가 지금 새카맣게 이렇게 있는데 이건 웬만하면 안 마릅니다. 아마 요즘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 돼도 여기가 고시고시 안 마를 거예요. 그럼 물을 어떻게 줘야 되는 거니? 이런 나무 같으면은 매일 주면은 큰일 나요. 한 4일, 요즘 날씨 기준으로 해서 한 4일. 오늘 지금 10월 24일인데, 10월 24일? 아, 오늘 유엔데이인가? 맞아? 무슨 데이? 유엔데이. 그거까진 잘 하여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테토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나무는 이 주변만 지금 흙으로 채운 거죠. 마사토로. 그 마사토도 지금 불안불안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이 조토, 이 화산석 같아요. 화산석 썼습니까? 아, 그게 이제 저는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예. 나온 우리 마사나 네. 뭐 이런 거 쓰던 거 네. 있으면 그대로 그냥 말려놨다가 안 됩니다, 그거. 분재 쓰는 용토는 절대 재활용하면 안 돼요. 그래요. 분재에다 재활용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뿌리 이렇게 자르잖아요. 네. 거리로 해가지고 이 흙 속에 이미 오염되어 있잖아요. 병원균에. 네. 그래서 이렇게 파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 쓰면은 마사 전용으로 했을 경우에는 3,000원치도 안 들거든요. 근데 3,000원 아끼려다가 나무 하나를 작살낼 수가 있어요. 가지 하나라도 말리면 그만큼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흙은 재활용하시면 안 돼요. 말려서 쓴다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흙 속에는 미량 요소가 들어있거든요. 나무가 필요로 하는 아주 인위적인 거름으로는 제공되지 않는 철이나 니켈이나 이런 것들이요. 망간이나 풍수 이런 것들이 이 흙 자체에 들어있는데 나무가 필요로 하는 성분을 전부 다 뽑아내버려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게 묵은 흙에는 그게 안 들어있죠. 그럼 이 묵은 흙은 어디로 가야 되냐? 전부 밭으로 가야 돼요. 밭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묵은 흙은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제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생기는 문제는 예술에 있는 소나무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 나무들은 지금 여기 지금 가지 카토파스타를 많이 붙여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올 여름에 제가 어디 갔다 왔더니 잎이 누렇게 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지를 좀 치워내고 좀 살릴까 생각도 해보다가 그냥 그대로 내두고 정면을 한쪽 잡아봐야겠는데 생각이 있어서 여기도 그랬어요? 거기 아주 그 가지는 안 죽었어야 되는데 그 가지가 상당히 좋은 가지였었거든요. 그 옆가지 살리느냐고 잘랐습니다. 멀쩡한 가지를 자른 거예요. 죽어가는 마르는 가지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같이 마르고 있었거든요. 자, 이해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술식 분갈이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가지가 마릅니다. 이 원인은 뭐냐? 자, 여기가 이 흙은 아까 제 이 나무 40-50년 정도 됐다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지금 아마 콘크리트보다 단단하게 여기는 굳어져 있을 거예요. 뿌리가 확장을 하면서 흙이 밀려나가고 못 밀려나간 흙들이 이 뿌리 사이에 다 찡겨 있거든요. 끼어 있거든요. 전라도 말로 찡겨 있고 끼어 있게 되는데 이렇게 끼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뿌리를 내릴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은 이 높이만큼 속가지는 다 마릅니다. 그래서 이 나무 가지가 지금 속가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딱 요 높이만큼. 여러분도 이게 영상으로 한번 놓고 보십시오. 딱 지금 이 면적이 새 뿌리가 나올 수 있는 그 공간만큼 속가지가 다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무를 갖다가 구입해서 속가지가 마르면은 자연스럽게 가지가 멀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잡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자르면은 안에서 눈이 터나오는 나무들이 많이 있거든요. 철쭉도 그러고. 근데 소나무는 이게 안 터나온단 말이에요. 안 터나오니까 나중에 가지가 이렇게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 일반 잡목이나 철쭉 같은 경우는 이 안에서 새로 가지를 만들어내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출발할 수 있지만은 소나무는 그러지를 못해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속가지가 마르는 이유가 바로 이 테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에서 다 털어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말이죠.
이제 이번에 일을 겪으면서 그랬는데, 이게 제가 설명을 할 때는, 아, 그러는가 보다 하고, 막상 이게 실행을 하려고 하면은 그게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걸 다 털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예술에서 최근에 이런 분갈이 방법을 배웠던 분들이나, 차라리 초보 분재인들은 예술식으로 따라서 이걸 다 털어요. 근데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도 이 흙 못 털었죠. 겁나죠. 네, 사실. 겁나죠. 네. 네, 죽을까봐. 네, 죽을까봐 걱정하면서 나무를 말리는 거죠. 막 서서히 죽여가는 거죠.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결과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술로 액비를 지금 사용한 지가 얼마나 됐죠? 그건 한 2년. 2년 정도 됐습니까? 그러면 나무가 들어올 때 나무 세력이 좋았던 나무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쓰고 좋아졌습니까? 쓰고 좋아진 거죠. 쓰고 좋아져서 지금 이렇게 이 정도 된 거죠? 된 거죠. 예. 근데 문제는 뭔 거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안에는 액비가 다 흘러버리거든요? 그래갖고 둘러만 지금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술 액비를 100% 활용한 것도 아니에요. 많이 흘러버리거든요, 주변으로. 그렇군요. 준 만큼. 그러니까 아마 절반도 활용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서도 지금 세력이 좋아져가지고 이 끝에서 보면은 나무가 말라가던 것이 지금 여기 가까이 한번 와서 봐주세요. 예, 예. 지금 회생을 하고 있는데 이 끝에 보면은 가지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지금 이게 아까 두세 개 남겨놨다고 한 것이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금방 들통날 그 말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많이 남았어요. 자, 여기, 자, 떼볼게요. 하나, 둘, 2개만 남겨놔야 되는데. 네, 셋, 이러면 조금 안에 있으니까 벌써 5개를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5개를 남겨놓은 것은 얘 그래도 탄력을 받은 거죠. 일단 이 소나무는 무조건 순만 나오면은 안 죽거든요. 근데 지금 얘 말라가고 있는 가지가 하나 보입니다. 이쪽으로 와서 보세요. 진짜 이게 말라가네. 요 가지는 마르는 가지예요. 이파리가 있다라고 그래서 산 게 아니에요. 소나무는 이렇게 끝에 눈이 만들어져야 삽니다. 여기는 눈이 없네. 네, 눈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산 게 아닙니다. 그 옆에 가지는요? 어디, 요 가지요? 요 가지는 끝에 세력은 약하지만 눈은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눈들을 갖다 솎아주면은, 지금 봐보세요. 여기 지금 가지 잘라냈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2mm 정도밖에 안 돼요. 2mm 정도 했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하니? 봐라, 소나무는 거름주지 말고 마들을 이렇게 작게 키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옛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분재를 해왔으니까. 근데 이 마디수의 사이를 줄이는 것은 건강하게 키우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최소한 마디 사이가 최소한 그래도 1cm는 돼야죠. 지금 이 1cm 정도 됩니다. 1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1cm 정도는 돼야 되는데, 여기도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구독자님께서 지금 거짓말한 것이 이렇게 도처에서 이렇게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 뜯어냈죠? 아까워서. 2개 뜯어냈죠? 뜯어냈어. 3개 뜯어냈죠? 4개 뜯어냈죠? 여기 5개 뜯어냈죠? 2개 남겨놨죠? 7개가 들어있었어요. 5개 뜯어냈으니까. 우리가 여기 우리 예술분재원 오셔가지고 이 분재천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면은 본인도 모르게 진실의 방에 들어서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요 정도 됐으면, 뛰어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풍성하게는 보여요. 그치. 풍성하게는 보이는데 얘들을 밥 한 그릇을 가지고 7이 나눠 먹는 것하고 2이 나눠 먹는 것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럼 누가 어떤 게 더 튼실하게 크겠어요? 이제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죽을 염려 생각하지 마세요. 얘가 이렇게 막 부정화 터 나오는 거 확인하셨잖아요. 지금 이 부정화 터 나온 것이 지금 요게 터 나온 겁니다, 여기 가지 하나가 말랐었거든요, 여기 가지 하나 말랐었죠.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부정 하나 터 나왔어요. 이게 5년 이하의 가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만 남은
예술 분자원이 존재하는 한 액비가 떨어질 일은 거의 없거든요. 우리 나무는 일단 키워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거름 떨어질까봐 미리 예비로 이렇게 해갖고 순 남겨놓지 마시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가지가 멀어지는 것이 바로 분갈이가 또 잘못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분갈이가 잘못되니까 지금 생겨나는 방법이 이렇게 많은데, 아까 하던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은 무서워서도 못하지만은 사실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거 싹 털어내고 나야 이제 나중에 나머지 이런 식으로 가지가 마르는 일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더 멀어지는 것도 그렇게 해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의 용기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게 다 털어놔서 계속씩 분갈이를 했는데 가지가 마를 수도 있어요? 가지가,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언제부터 액비를 썼냐고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가 통째로 마르는 일은 없을 거예요. 아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가지 하나가씩 해가지고 이 정도 되면은 두세 가지 정도는 버릴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근데 가지 하나가 통째로 마르는 일은 없을 것이고, 마른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키우다 보면은 이건 없어도 되는 가지였네 하는 가지가 80% 정도 비율로 그런 가지가 마릅니다. 나머지 20% 정도는 꼭 필요한 가지가 마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팔자거니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지금 말라가고 있는 그 가지가 만약에 없더라도 나중에 나무가 건강해지면 그 옆에서 끌어가지고 또 만들 수 있어요. 그러죠. 맞습니다. 역시 서당에서 오래 살아야 됩니다. 서당에서 오래 사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나무들이 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사실 이 나무는 아마 굵은 나무를 갖다가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정도 나무나 갖다가 지금 인위적으로 쉰 것 같습니다, 여기를. 어렸을 때. 가운데가 인위적인 맛이 틀림없이 아마 휘기가 좀 셨을 텐데. 네, 어렸을 때라 휘는 것이 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정면은 지금 요것이 더 이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양쪽으로 나중에 이렇게 조금만 벌려주면은, 요 나무가 오히려 더, 이쪽으로 놓고, 지금 현재 놓고 이렇게 놓고 보면은 굉장히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지금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완전 활착을 해가지고 세력이 본격적으로 올라오면은 가지를 갖다 이런 식으로 더 이쪽으로 당겨가지고 이 뒷부분을 채워주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조금 더 가깝게, 이웃사촌을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럼 놓고 이 앞에는 너희는 조금 잠시 별거 해가지고 이렇게 벌려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정면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걸 정면을 하고 한번 이렇게 살짝 살짝. 팔이 또 가려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나무들은 일단은 이게 가지수가 많다라고 그래서 일단은 풍성하게 보이지만은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가셔가지고 다시 이 나무 가지고 가셔서 꼼꼼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물 주기는 이렇게 항상 젖어 있는 상태를 만들지 마십시오. 조금 더 말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더 내년 봄에 분갈이를 갖다 예정을 하셨다라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더 나무 철사 감고 이것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청문회 대상이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그 청문회 대상이 돼가지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이제 얘가 현재 군생활을 한 40년 가까이 하셨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거 분갈이 해가지고 아까 가지가 한두 개 죽는다고 그랬었는데 상부가 죽을 염려는 없습니다. 상부, 소나무 같은 경우는 교목이라고 그러거든요. 교목은 이렇게 쭉쭉 크는 나무죠. 쭉쭉 크는 나무는 상부가 안 나갑니다. 상부가 안 나가요. 밑에까지가 죽어요. 살이 내고 그런 것 때문에 인위적인 게 많다는 거네요. 사리는 예를 들어서 사장님은 여기를 잘라내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모은 분이 이만큼 조금 남겨놓고, 자를 때 죽은 가지인데 남겨놓고 껍질을 벗기면 사리가 되는 거예요. 그 인위적으로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죽어버리면, 여기, 이 사리가 있다라는 얘기는 여기가 원래 가지가 있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최악의 방법은 여기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소나무 갖다가 사리 모양으로 깎아가지고 여기다 찔러넣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건 완전 눈속임이라고 봐요. 그치, 임플란트는 그렇죠. 그 정도까지는 저는 그런 것은 안 하거든요. 근데 또 뭐 그게 좋다라고 이렇게 또 특별한 분재 기술이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일단은 아닙니다. 그런 쪽은. 자, 그 다음 또 질문 있습니까? 뭐든지 물어보세요. 뭐든지 다 가르쳐 드릴게요. 그럼 이제 내가 이제 또 좀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저옥토를 써야 된다. 쓰지 마십시오. 이제 소나무는 저옥토 쓰면 쥐약입니다. 이 습해가 더 잘 와요. 일단 습해 문제에서 소나무한테 가장 좋은 흙은 마사 단용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마사 단용으로 써도 아무 문제 없어요. 저옥토를 섞어 놓고 이제 여기서 얘기하시는 그 휴가토. 휴가토하고 저는 마사토하고 절반 섞어서 쓰는데 이유가 또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이 마사토는 돌 자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거든요. 근데 휴가토는 좀 가벼워요. 물에다 담그면 물 위로 다 떠버리죠. 손바닥에 넣고 호흡 하면 날아가죠. 그러니까 그 돌이 가볍기 때문에 분의 무게를 줄이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사토만 쓰는 경우에는 분을 굉장히 좀 크게 써요. 깊게. 그래갖고 높은 분이 있거든요. 근데 휴가토로 쓰면은 그 분의 높이를 낮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계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는 거니? 마사토는 싸고, 휴가토는 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싼 흙을 쓰기 위해서 큰 분을 쓰거든요. 근데 사실 큰 분은 가격이 더 비싸요. 그게 분값이 흙값 계산하면 훨씬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계산을 못 해요. 참 재밌는 게 세상살이가 그래서 재밌습니다. 분이 크면 또 좀 멋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휴가토로 쓰면은 근데 제가 오랫동안 써보니까 단점이 뭔 거니? 휴가토로 쓰면은 이 생장 속도가 나무한테 소나무 같더니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3년 지나면 제가 최악의 경우에 분갈이하고 나서 1년 지나가지고 물이 안 빠지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갖고 2년 만에 저를 다시 분갈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왜 안 빠지는가고 지켜봤더니 안에 공생균이 꽉 차가지고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위에 흙 다 걷어내고 했는데도 그 치료가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2년 만에 또 다시 분갈이를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액비 쓰고 흙 그렇게 쓰면은 분토가 빨리 찹니다. 공생균도 그렇고 잔뿌리도 그렇고. 근데 또 그만큼 나무가 싱싱하고 건강하게 큰다는 얘기니까 따지고 보면 손해날 것은 없어요. 조금 더 부지런히 하셔야지. 이게 뭐든지 장단점이 있는데 그걸 단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소나무는 일단 그 흙을 사용하더라도 4년 정도에 한 번씩 분갈이 해주면 됩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술에서 하는 얘기하고 일반 분재원에서 하는 얘기하고 많이 다르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생각도 자기 경험치에서 얘기하는 건데 경험치가 이제 이 선생님하고는 완전히 다르니까. 그분들 경험치라고 하는 것은 그분만의 경험치가 아니고 그분들한테 분재를 가르쳐준 분의 경험치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옳다라고 믿고 수십 년간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시도를 갖다가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예술직에게는 스승이 없어요. 스승이 없기 때문에 특정한 스승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스승이 되어줬죠. 우리 속담에 걸치기 밥이 살찐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고사성어라. 속담이에요. 그 고사성어가 아니고. 얻어먹는 밥이 살찐다라고 그래요. 걸치기라는 말이 얻어먹는, 동냥을 하는 거? 그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냥에서 얻어먹는 밥이 살찐다. 이건 왜 그러냐? 음식물이 골고루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살찐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나무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또 질문 있으면 또 하십시오. 우리 그 구독자님들의 궁금증을 지금 대신 해결해 주시고 계시는 거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계속 부담을 주면 오히려 더 생각이 안 아니요. 나죠. 부담을 가질 연대가 지났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걸 이제 천천히 생각을 해야 이거 물어볼 거, 이것도 물어볼 거 이러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어쨌든 분갈이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좀 우리가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어요. 있는 나무도 또 막 가져가라고 난리예요 지금. 한 주 구석이라도 좀 놨다가 내년 봄에 분갈이까지 해서 근데 그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나무가 성장하는 시기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아질 것도 없고 나빠질 것도 없어요. 아무 데나 놔도 됩니다. 지금은 햇볕 비치는데 아무 데나 던져놔도 돼요. 지금 제가 이제 아파트에 이제 제가 13층에 살고 있는데 에어컨 시력이 나오는데 시래기 나오는데 그쪽에다 이렇게 해갖고 나무를 이제 다른 나무는 안 나가고 소나무만 그 바란다 바깥에 내놨는데 겨울에는 이게 들어오거든요 안으로. 그것도 상관없어요. 근데 대신 물은 많이 주지 마십시오. 좀 말리십시오. 물은 이제 제가 뭐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주지 마시라니까요. 아까 제가 며칠에 한 번 주라고 그랬죠. 4일에 한 번씩. 나흘이나 닷새에 한 번씩 주세요. 밖에 외부에 있어도 13층인데 외부에 있어도 빨리 지금 이 테토까지 한 번씩 말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이 테토는 몇십 년을 갖다 이렇게 물에 젖어 있는 상태로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뿌리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또 질문 있으십니까? 그럼 이제 분갈이 시기는 분갈이 시기는 이제 새순이 이게 쫑긋쫑긋 올라오는 건 아시죠? 그 올라올 무렵 막 움직이는 거 보인다. 그리고 색깔이 분갈이 시기가 되면은 소나무는 겨울에는 약간 색깔이 어두워지거든요. 밝아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이제 시기척기. 그러니까 이 배양하는 장소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갖다 3월 첫째 주에 해라, 뭐 둘째 주에 해라 이렇게 한정 짓기가 힘들어요. 그렇더라고요. 집에 보면 제가 이제 금피송도 하나 있고, 그러니까 또 곰솔도 있고 한데 각자가 틀려요. 근데 아파트에서 이 정도 키웠으면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려고 그랬는데 아파트에서 이 정도 키우셨으면은 진짜 대단한 공력이신 거예요. 아파트에서는 소나무를 되게 못 키우고 오로지 그 소나무를 향한 일편단심 때문에 이 정도 지금 키워내신 것 같아요. 아파트에서는 사실 이 정도 키워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가 옥상이나 이렇게 야외에서처럼 물이 빨리 마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나무는 한쪽 조금 높은 데다가 되도록이면은 이 거치 장소도 가장 높은 데다 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햇볕과 바람을 가장 먼저 닿는 데다 놔야 돼요. 그냥 바란다에서 보통 얘가 특별히 뭐 큰 막 태풍이 온다기 전에는 다 바깥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여름 같을 때는 전부 저희가 다 마릅니다, 사실은. 위에가. 그죠. 공중에 떠 있는 편이니까. 상당히 잘 마르고, 혹시 몰라서 나는 저 밑에다가 물따위를 하나를 놓고, 물이 완전히 빠지면 또 남의 아파트 밑으로 물 떨어지면 또 나쁘니까, 그 밑에 물이 보면 마르면 제가 물을 줍니다. 분재 키우는 것이 뭐가 좋다고 그 고생을 다 하시면서 그렇게 참 제일 겁날 때가 이제 바람 불 때. 그렇죠. 바람이 불 때 이게 팬바람 같은 거 불고 나면 그 봄바람 조심해야 돼. 상당히 무거운데 혹시나 저게 떨어지면은 그래 밑에 다이는 전부 다 구멍 뚫어갖고 가드레일에다가 전부 다 묶었습니다. 밑에 다이를 다이가 들썩거리면 그 힘으로 저기 날아가 버리니까. 그러죠.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근데 지금 제 안목이나 이렇게 그것이 기술로는 이거 보니까 속관이나 눈들이나 잎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뭐 이것은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눅들거나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하시면은 유튜브 하시면서 예술지기 강력한 경쟁자가 되었겠죠. 근데 이게 분재라는 게 처음에 이제 하는 거 자체가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게 이게 분재더라고요. 해보니까 이게 막 어느 날 막 쑥쑥 자라가지고 지금 제가 손질을 해놓은 게 이 정도인데
근데 막상 해보면 또 별것도 아니잖아요. 액비를 줘서 그런지 뭔지는 모르지만 예. 제가 그냥 저거 손질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 여기 보면 이제 조금씩 있는데 예. 하여간 한 주먹씩 따내는 게 이 정도예요. 예. 근데 이제 과연 저는 이게 금속 아니야, 황금속 아니잖아요. 이게 황금속 아닌데 이제 황금색으로 변하니까 아주 이제 겁나셨구나. 예, 겁도 좀 나고 불안도 하고. 근데 아직 나무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나무 세력은 자체 좋은데 지금 습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년 봄에 분갈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잘 기억해 두십시오. 여기는 제가 손질한 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표가 납니다. 집에 가서 꼼꼼히 보시면은 그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질을 해주시면 되고 뭐 이렇게 그 명품급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또 상당히 재밌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뭐 키울 만한 가치는 충분한 나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뭐 요즘은 경매 시장이 발달해 가지고 뭐 마음에 안 들면 또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키우실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 구독자님의 소나무 들고 오라고 한번 했더니 진짜 들고 와버린 이 소나무. 근데 참 많은 것들을 우리 그 구독자님들께서 놓치기 쉬운 이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실질적으로 예술에 있는 나무들 가지고 자랑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많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철사를 감는 간격은 조금 이렇게 각도 이렇게 하면 스프링처럼 의미 없습니다. 조금 더 각도를 45도로. 이거 지금 수평까지 돼버렸거든요. 이렇게 하면 백날 감아도 의미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바로 뭘 하면 안 돼요. 그냥 손대지 말고 그냥 분갈이 해야 되니까. 분갈이 해서 분갈이 한 다음에는 나무를 되도록이면 안 움직여야 돼요. 네. 1년 동안. 그건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아마 문제없이 활착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구독자님의 소나무 한 점 여러분한테 그 어렵다는 소나무 배양, 예술지기에게는 무지하게 쉬운 이 소나무 배양, 여기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이상 우리 구독자님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외모가 떨어지는 남자 예술지기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